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별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사무실이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앰뷸런스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참 죽음과 삶이 이 참 동전의 양면처럼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운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오늘만 해도 출근을 하면서 10년 뒤에 있을 일들까지 계획을 짜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은 제가 50대나 60대가 됐을 때의 저의 모습을 좀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 사고들의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라는 요소가 완전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의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죽음 자체를 배제하는 형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닥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은 현실적인 불안인 거죠. 우리가 필요한 불안들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 불안을 넘어서는 우리가 생명체로서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그 쾌락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불쾌는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도 본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억압을 시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에 큰 지장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런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여행을 가서 자기가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나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었던 고급 음식들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과 그런 쾌락들을 뽐내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제 죽음의 공포와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SNS에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면 제가 아까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10년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의 50대, 60대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이런 제 행동에 있어서 나타났던 죽음에 대한 배제가 그들한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즉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자신이 평생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젊고 어리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져요.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들한테 가서 제가 당신은 영원 불변하고 죽지 않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언젠가는 자기도 저도 나이 들어 죽겠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말은. 근데 이거는 의식의 논리 구조가 관여된 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무의식 선에서는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 오토 랑크라는 그 학자의 말대로 출산의 공포거든요. 태어날 때 처음에 그걸 느끼게 되는데 자궁 속에서 완벽한 환경에 있다가 저희가 공기 중에 이렇게 갑자기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추위와 폐로 호흡해야 될 때 느끼는 호흡곤란 그리고 그 귀에 들리는 각종 소음들 이런 것들에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때의 죽음의 공포는 정신 깊숙이 각인이 돼요. 차차 유아기 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뿌리 끝까지 억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삶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어쩌면 더 깊숙이 심하게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러다 언젠가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살면서 다양한 우여곡절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억압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시선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 이런 다양한 공포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공황장애, 건강염려증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심하면 편집증이나 심한 강박증 등을 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 상담사들은 다양한 신경증과 정신증 내담자들을 상담을 할 때 그 원인을 찾는 데 지나치게 좀 집중을 합니다. 물론 살아온 배경과 겪은 트라우마들을 보면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가장 깊숙한 데는 바로 이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를 꼭 가지고 있고 여기서 모든 게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트라우마들이나 어떤 사건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이나 삶의 배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죽음에 대한 그 억압이 깨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이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고 그런 찾는 여정을 가야만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심리치료만으로는 조금 극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심리치료와 병행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고 깊게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연인관계 이런 거 등등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면 깊숙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것들은 내 존재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기보다는 외부와 나와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정도로 머물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숙이 통찰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또 증상도 완화가 되고 또 편안하고 차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관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그래왔듯이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선택받은 거거든요. 깊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어떤 강요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